노보노디스크가 좋냐 일라이릴리가 좋냐라고 효과를 비교하는 논문도 있고 그냥 우울하지 않소 현대인들. 그냥 내 생각엔 비만약 먹을 정도로 뚱뚱해서 우울한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 당신 얘기하는 거 아니요. 캐시먼이 너무 큽니다. 주의셔야 됩니다. 박사들 인건비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 야, 인건비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 코로나 시기 바이오 호황은 비이상적인 다시는 오지 않을 호황이었다고 나는 생각하고, 만약 당신이 나의 이런 의견에 동조하지 않고 반박한다면 선생님 말이 다 옳습니다. 약간 이 바이오 분야에서 좀 기대되는 분야, 유망한 분야, 주목하고 있는 분야 뭐 이런 게 있어? 요즘 이런 질문을 많이 듣소.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핫한데 맞소. 운동을 안 해도 또 딱히 식단 조절을 안 해도 맞소. 살이 막 팍팍 빠져서 맞소. 20kg씩 막 빠지고 뭐 그런다는 꿈의 꿈의 다이어트 다이어트 아닐까 약이요. 싶소. 맞소. 본래 이거는 덴마크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가 당뇨 치료제로 만들었던 약이 있어. 매일 맞아야 됐던 주사제 약인데 요즘 약간 계량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맞게 하면서 당뇨를 치료하면서 이 약을 써보니까 살이 빠지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비만 치료제로 허가를 내어버렸더니 완전히 대박이 났어. 더불어 더 핫해지려고 하는 회사 일라이릴리라고는 하는 회사가 마운자로라고 하는 약을 맞소. 그게 최근에 이제 나올 예정이고 미국에서 많은 이미 기대를. 거의 허가가 끝난 상황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호재성 언론들에서 노보노디스크가 좋냐 일라이릴리가 좋냐라고 효과를 비교하는 논문도 있고 그런 썰들을 종합해 보자면은 아주 과학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일라이릴리가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라는 말들이 더 많은 것 같소. 근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지금 너무나 비싸. 비싼데 맞고 싶은 사람은 많고 회사 입장에서는 주가도 오르고 자기네 약이 잘 팔려도 좋지만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부의 편중이 비만의 편중으로 나타난다는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왠지 씁쓸하고 나도 이 뱃살을 빼기 위해 돈 더 벌어야 하고 부작용이 어떻냐 물어봤는데 지금 부작용에 관련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 주된 부작용이 우울증이라든가 자해를 한다거나 자살 충동이 느껴진다거나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아니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인 것처럼 언론에 많이 뿌려지는데 나는 이 상황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 과연 이 비만약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기사들이 자꾸 뿌려지는 것이냐, 그 전에 개발됐던 다른 약들은 이런 부작용이 없었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신약이 개발되면 부작용에 관련된 레포트는 꾸준히 나오고 있고 특히 우울증은 흔하게 나오는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그냥 우울하지 않소 현대인들은. 그냥 내 생각엔 비만약 먹을 정도로 뚱뚱해서 우울한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 당신 얘기하는 거 아니요. 키보드 손 떼시오.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의도적으로 이미 허가를 받아서 시판에 성공한 회사들이 부작용이 많다는 기사를 의도적으로 때리고 있어. 막고 있는 거요. 자기 약이 안 팔릴까봐? 아니요. 후발주자들을 견제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GLP-1 타겟했더니 1만 명 중에 1명 정도는 자살을 하더라 라는 통계가 나왔다고 해보죠. 그렇다면 후발주자들은 임상을 통과하기 위해서 1만 명 중에 1명의 자살 확률을 막기 위해서 수십만 명을 데려다 놓고 임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비용이 보죠. 발생하겠죠.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스타트업들은 괜히 감히 꿈도 못 꾸게 되는 임상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요. 이건 지극히 내 생각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비만약의 부작용이 지금 과도하게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많은 스타트업들이 우리도 비만약을 개발했다 뛰어들고 있지만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우리 코로나 때 생각을 해보시오. 바이오 기업들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겠다고 얼마나 많이 뛰어들었어. 성공했어? 내 개인적인 팁을 주자면은 비만 치료제 신약을 새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회사보다는 우리나라 잘하는 거 있지 않소? 바이오시밀러 재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 찍어달라면 안 찍어줄 거예요.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이후 시장에 진출해서 성공하고 있는 사례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생각해 봤을 때 비만약도 이제 조만간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커질 것이다. 비만약은 GLP-1 타겟이라는 거는 이미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오랫동안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 존속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 뭐 바이오 분야에 투자하는 일반인 말고 투자를 하고 있는 심사역들에게 좀 참고가 될 만한 조언 이런 것들이 있어. 다른 바이오 신사역들은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뚜렷이 있는데 캐시번이라는 게 그 회사가 한 달에 얼마만큼의 소진하느냐 이건데
같이 어느 회사를 방문해서 기업을 파악하다 보면은 타 바이오 투자 심사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캐시번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 회사가 비교적 자기 생각보다 돈을 너무 많이 쓴다 하면은 캐시번이 너무 큽니다. 줄이셔야 됩니다. 박사들 인건비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 야, 이 인건비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 근무하는 인원들의 수준이 높을수록 캐시번이 클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하고, 바이오 영역에서 박사로서 연구를 오래 온 사람으로서 우리 바이오 영역에 있는 인력들의 처우라든가 그들의 급여 수준이 타 영역에 비해서 상당히 낮소. 그들의 처우 개선을 해주고 싶고 뭔가를 해줄 수 있다면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지. 그래서 나는 어떤 회사의 캐시번이 크다고 한다면은 이 회사에는 오히려 그런 수준의 급여를 받아야 되는 높은 수준의 인력들이 자리 잡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요. 번이 이미 뭐 일어나고 있는 걸 줄이는 것도 일이요, 사실. 맞소. 사실은 굉장히 인력 집약적인 산업 모델 아니고. 그 부분이 바이오 섹터가 타 섹터와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특히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는 신약 후보 물질 발굴까지도 한 연구원의 일생을 갈아놓는 노력이 들어가야만 정말 효과가 뛰어난 신약 개발 후보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거고, 그 후보를 얻었다고 해서 바로 신약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소. 인비트로 시험관에서 실험실 단계에서 검증을 해야 돼요. 동물 시험을 해야 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식약처에 제출하고 우리 이러니까 임상하게 해주세요, 허가해주세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1상, 2상, 3상 맞소. 이런 거 3상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환자들을 모집을 해야 되고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임상을 하고 나서 쓰러지는, 통과가 안 되는, 효과가 없다고 밝혀져서 중단해야 되는 임상도 수없이 많소. 그러면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창업가 분들도 많이 또 계실 수 있는데 그렇소. 조언을 해주실 만한 부분이 혹시 있어? 바이오 창업가님들, 한때 코로나 때 호황의 그 전설을 겪으신 분도 있고 그걸 들으신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잘 살아남으면 언젠가 기회가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어. 다만 나는 그렇게 버티는 부분에 대해서 응원을 하고 뭔가 도움을 주고 싶지만 헛된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코로나 시기 바이오 호황은 비이상적인, 다시는 오지 않을 호황이었다고 나는 생각하고, 다시 그때처럼 좋아질 거라 생각한다면 더 살아남기가 힘들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자금 조달 금리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단기간에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한동안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바이오 시장이 호황일 때는 대학 교수님이 어떤 회사 차렸다, 사업자 등록증만 나왔다, 그래도 그 종이 한 장으로 몇백억 밸류가 인정되던 때가 있었어. 누가 이렇게 대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의대 교수님들이나 생물학과 교수님들을 귀에 팔랑팔랑하게 만들어갖고 주변 교수님들이 죄다 창업하겠다고 뛰어들어서 너무나 힘들 때가 있었어. 그 교수님들 진정시키느냐고. 다 어떻게 되었어? 말을 아끼겠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이 회사의 정확한 수치를 원하오. 무병장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모든 인류의 꿈이지 않소. 이 꿈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꿈을 위해서 바이오 업계는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차피 자본주의 세상인데 이 자본을 크게 이끌어 나가는 꿈을 주는 것은 나는 과학이라고 생각하오. 맞소. 과학은 자본주의 심장이다 라고 나는 생각하오.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쭉 들어봤는데 앞으로 나는 어떤 투자자가 되고 싶다, 혹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 창업자들한테 어떤 투자자로 좀 기억에 남고 싶다. 창업자들에게는 단순히 자금 조달을 해주는 고마운 존재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내 사업을 응원해주는 우리 편, 비록 내가 대주주는 아니지만 큰 금액을 투자해준 건 아니지만 이 심사역은, 이 투자자는 우리 사업을 잘 이해하고 함께 끝까지 응원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주는 그런 투자자가 된다면 참 보람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소. 바이오 투자 심사역이라고 나와서 실컷 떠들었지만 누군가가 보기에는 업력도 짧고 잘 모르는 햇병아리가 나와서 짓거리는 거일 수도 있어. 만약 당신이 나의 이런 의견에 동조하지 않고 반박한다면 선생님 말이 다 옳습니다. 다 옳습니다. 다 옳소. 오늘 이렇게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어. 고맙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문 박사님 응원하겠어.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짱.